야마하 R3 신차 출고기 2 R3 첫 공도 운전. 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오늘은 진주 야마하에서 신차로 구입한 야마하의 R3를 처음으로 타고 달려볼까 합니다. 지금 계기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센터에서 갓 출고한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오른쪽 팔에 달린 건 출고할 때 받은 서류들입니다. 서류도 받을 거니까 서류를 담을 파일촌을 들고 왔는데 정작 가방을 안 들고 와서 저렇게 오른손에 걸고 달리고 있네요. 일단 R3를 처음 타보니까 기존에 타던 인터셉터나 스크램보다 좀 기어별로 배당된 속도가 낮은 것 같아요. 인터셉터는 시내에서 3단, 4단으로 잘 다녔었는데 R3는 3단을 넣으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엄청 잡히네요. 예전에 어떤 분이 엔진 브레이크를 좀 적절히 쓰라고 하셨었는데 R3를 타보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스크랩만 해도 기어 넣어치로 클러치를 놔도 엔진 브레이크가 별로 안 걸려서 의미가 없었는데 R3는 타보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굉장히 세게 잡히는 느낌이 드네요. 막말로 3단 넣고 클러치를 놓으면 거의 멈춰설 기세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약간 전기차 탈 때 회생 제동 켜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이드 미러는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물론 이제 뭐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닌데 클래식 같은 데 달린 사이드 미러보다는 잘 안 보이는 편인 것 같고 엔진 진동에 의해서 떨리질 않아서 그거는 참 좋습니다. 로얄엔필드 스크램은 단기통 엔진이라서 그런지 달릴 때면 엔진 진동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엄청 흔들려대서 잘 보이질 않거든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진동 때문에 사이드 미러가 흔들리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스크램보다 뭐 미러 보기가 수월하고 이게 타다 보니 미러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니까 조금만 살짝 고개를 틀어도 잘 보여서 사이드 미러는 만족합니다. 이거 안 보인다고 떼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던데 저는 잘 보여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떼시는지. 핸들 높이는 낮기는 한데 생각보다 포지션은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에 R7을 앉아본 적이 있는데 R7은 솔직히 이걸 어떻게 타고 장거리를 다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쑥그러졌고 SV650X도 좀 심하게 구부러져서 복부가 연료 탱크에 맞닿는 수준이었어요. CBR650R도 앉았을 때 F차나 다름없다는 말과 달리 좀 앞으로 손이 뻗어야 닿는 느낌이었는데 R3는 그냥 편하게 손이 닿습니다. R3가 R차 디자인이라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정도면 장거리도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 정도 타니까 어깨가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F차만 타와서 어깨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타서 익숙해지면 그냥 괜찮을 것 같고요. 본격 R차 타시는 분들이 R3를 타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많이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핸들 내려간 것도 처음 타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연료 탱크가 생각보다 빵실해서 배를 기대고 타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좋았고 자체가 또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기존에 인터셉터 650을 타고 있었죠. 로얄필드인데 인터셉터의 건조 중량이 204kg인데 마우라도 쌍발 2개가 달렸고 쇳덩어리라서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R3는 170kg 이하 수준이라서 차체가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34kg 정도의 차이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 하나 몸무게 수준이잖아요. 오토바이는 10kg만 차이가 나도 굉장히 체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34kg 차이니까 정말 가볍게 다가와요. 차가 가벼우니까 평지에서 끌바하기도 너무 편하고 주유할 때도 쉽고 주차할 때 뺄 때도 쉽고 무게가 정말 가볍고 간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MT-03을 탈 땐 이 가벼운 무게가 좀 없게 느껴졌었어요. 너무 가벼우니까 좀 장난감 같고 좀 묵직하고 중후한 걸 원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탔던 걸 수도 있는데 무거운 걸 타다 보니까 끌봐도 힘들고 일으켜 세우기도 힘들고
식당 갔다 나올 때면 낑낑거리며 빼거나 주차장이 경사가 져 있으면 너무 끌바가 힘들더라고요. 인터셉터 204kg짜리 타다가 스크램 4L을 타니까 185kg인데 너무 가볍게 느껴지고, 그래서 스크램이 단기통에 411cc라서 훨씬 안 나가는데도 오히려 더 차체가 가벼우니까 되게 쾌적하고 신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출력이 다가 아니구나, 출력도 중요하지만 차체 무게가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행감에 큰 차이를 주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걸 크게 느낀 게 뜸부기님의 CB300R을 탔을 때였어요. CB300R이 단기통에 286cc 31마력짜리 바이크라서 정말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게 막상 타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300cc도 안되는 단기통 순행 엔진에 31마력짜리인데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경쾌하고 그냥 한몸같이 기울어지고 움직여 주더라고요. 차체도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CB300R이 중량이 145kg 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체가 가벼우니까 출력이 조금 딸려도 엄청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단기통 빠따도 강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기통수와 배기량도 중요하지만 차체 중량도 중요하다라는 걸 말이죠. 말이다 보니까 좀 늦게 이걸 깨달았는데 차후에 R3를 얻어 타보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780mm 밖에 되지 않는 낮고 키가 작은 저에게 적당한 시트고에 170kg에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 순행 2기통 321cc에 42마력의 배기량 대비 우수한 출력까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42마력의 출력과 RPM을 1750rpm까지 끌어다 쓸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1만 rpm 때까지 마음 놓고 조질 수 있는 게 참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사실 혼다의 CBR500R도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빵도 크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R3는 695만원이고 CBR500R은 918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좀 났었고, 그리고 CBR500R은 커뮤니티 사이에서 노잼 엔진이라고 좀 소문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더니 471cc로 배기량은 CBR500R이 더 높은데 RPM 사용에 리미트가 걸려 있어서 1000rpm까지 못 쓰고 8500rpm까지만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R3는 321cc고 CBR500R은 471cc로 배기량은 차이가 제법 나는데 마력은 8마력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의외로 출력의 차이가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출력은 R3와 CBR500R이 8마력 차이인데 차체 중량은 R3가 170kg이고 CBR500R이 20kg 더 많은 190kg이더라고요. 20kg면 상당히 큰 차이죠. 여기서 붐 하고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CBR500R이 나쁜 바이크는 아닌데, 절대 아닌데 조금 재미가 없다, 노잼 바이크다 라고 하는 이유와 야마하 R3가 재미가 있고, 그리고 많은 고수들도 세컨으로 한 대씩 두고 던지며 타는 이유를 약간 알겠더라고요. 170kg의 가벼운 자체 무게에 42마력에 달하는 준수한 마력, 거기에 1750rpm까지 조질 수 있는 내구도와 재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말하며 입문용으로도 쓰지만 세컨 바이크로도 많이 쓰이는 부분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그래서 R3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온로드님, 엘리님, 벙커모터님, 모토자스님 등 다양한 유튜버 분들의 R3 영상을 보면서 나름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솔리드 레이어님의 R3 영상이 제 가슴에 팍 하고 꽂히더라고요. 솔리드 레이어님이 CBR650R도 타시고 스천-RR도 타시고 하셨지만 과거에는 R3를 타셨었는데, 제가 이런저런 R3 영상을 쭉 보다가 몇 년 전에 솔레님이 올리신 R3 영상을 보니까 너무 즐겁게 타셔서
이런 고수분들도 R3를 이렇게 재밌게 타실 정도면 이건 꿀잼 바이크가 확실히 맞다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솔리드 레이어님을 너무 좋아하고 영상도 몇 편 즐겨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R3 영상을 봤었는데 이번에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봤고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R3를 타고 제가 도로를 주행해보니까 확실히 클래식 바이크와는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마 진주점 사장님께서 7000rpm 이상으로 쓰지 말라고 1000km까지 길들이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7000rpm 언저리로만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차체가 가벼우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잘 눕고 잘 돌고 코너도 너무 쉽게 빠져나가고, 비록 인터셉터 같은 육중한 느낌과 중후한 느낌이었고 쌍발 머플러가 주는 간지는 없지만 그래도 타면 너무 잘 움직여주고 잘 나가고 잘 쏘고 하니까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R3는 간지나게도 RPM 게이지를 보면 1만을 넘어서까지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즉 1750rpm까지도 레드존이 아니라고 계기판에서부터 당당하게 그려놓은 거죠. 야, 이거 너무 멋있죠? 1만 rpm까지 마음껏 끌어다 써라 라는 이 계기판의 포용감 넘치는 표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길들이기가 끝나면 1만 rpm까지 써볼 생각에 가슴이 벌써부터 두근두근하고 설레입니다. 여기서 과거에 제가 MT-03을 이미 타봤는데 왜 이제 와서 R3 갖고 호들갑을 떠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MT-03을 탔을 때는 너무 초보여가지고 1만 rpm까지 쓸 수 있는 게 대단한 줄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MT-03은 네이키드 오토바이이다 보니까 속도를 올리면 바람을 정통으로 얼굴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타다 보니까 제 성격에도 그리고 주행풍도 시속 110 언저리에서 노는 게 딱 좋게 느껴져서 맨날 올려봤자 80에서 115 사이에서 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성능을 옳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MT-03을 한 7개월 넘게 타다가 처분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이제 R3를 샀으니까 좀 재미있고 즐겁게 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정도 타보니까 MT-03 때보다 발 착지성도 더 좋은 것 같고 차체도 굉장히 가볍고, 저는 현재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R3를 저도 안 탈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고, 아마 CBR650R을 기존 계획대로 샀으면 전 오히려 그 오토바이의 성능을 다 끌어다 쓰지도 못하고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가 미들급을 타보니까 리터급 타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순행식 2통 650cc 엔진 정도만 넘어가 버려도 스로틀을 좀 당기면 순식간에 속도가 100, 120, 150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무서웠고, 내가 이걸 사서 타면 분명히 차후에 이 오토바이에 익숙해지면 도로에서 수시로 풀로 당기고 싶은 욕구를 느낄 텐데 그걸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키가 작지 않습니까? 163인데 키가 작아서 발 착지성도 CBR650R 타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지고 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CBR650R이 진짜 레드 컬러의 간지 폭발하게 생겼고 4기통 매니폴도 쭉 밑에 뻗어나온 거 보면 너무 멋지고, 이번에 이 클러치 달려 나왔죠. 이 클러치 거의 뭐 차가 슈퍼커브처럼 작동이 되던데 너무나 매력적인데 나한테는 지나치게 과한 사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냥 고민 끝에 포기하게 되고 R3로 오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CBR650R을 타는 시승 영상을 제가 예전에 올린 적이 있죠. 그때 제가 무서워서 엄청 살살 탔는데 많은 분들이 순행 4기통 엔진 바이크를 타면서 RPM을 그렇게 낮게 쓰면 어떡하냐면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아니 지금도 엄청 빠르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타면 너무 느려서 오토바이에 오히려 무리가 오고 누유가 생긴다고 하면서 좀 당황을 했었고,
그 뒤로 오히려 CBR 650R이 느리게 타는 제 성향과는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R3를 결론적으로 사게 되었는데, 솔직히 뭐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까고 말해서 출력은 쿼터입니다. 쿼터급은 쿼터급이고, 제가 이미 쿼터급은 여러 대 타봐서 솔직히 출력 자체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리드 슬레이어님의 전매 특허인 비스트 모드를 저도 쓸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1만 RPM까지 쓸 수 있는 점, 그렇게 써도 마이크가 터질까봐, 누유가 생길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점, 가벼운 점, 차가 나와 한 몸처럼 움직여주는 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칼국수길을 타도 타이어가 하나도 안 털리는 점 등등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하 R3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얼른 길들이기 1000km를 달성을 해서 야마하 진주점에서 엔진 오일 교체를 받고 풀 성능을 쓸 수 있게 되어 즐겁게 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00 이하의 속도에선 솔직히 저는 스크램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배기음이 도도도도도도 하고 단기통 배기음이 크게 나는 것도 그렇고, 단기통 빠따도 그렇고, 80 이하 정도? 거기까지는 스크램이 오히려 더 재밌는 것 같고, 그 위로 올라가면 R3가 더 재미있고, 코너도 더 재미있고, 부담감도 좋고,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R3를 몰아보니 저속 낭낭바리 주행은 확실히 공랭식 바이크가 재미가 있구나 하는 것도 역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네요. 자, 이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R3가 차체가 가벼워서 쉽게 움직여지는 게 너무 좋다. 이 RPM을 1750rpm까지 쓸 수 있는 게 기대가 된다. 3. 진짜 가격 695만원에 저렴하게 사서 좋다. 4. R3의 튜닝 부품이 종류가 많고 다양해서 좋다. 5. 비스트 모드를 쓸 수 있게 되어서 좋다. 6. 포지션이 생각보다 편해서 좋다. 7. 코너를 돌아보니 잘 돌아나가고 부담이 없고 칼국수길에서 털리지 않는다. 8. 세워두면 일반인들이 비싼 오토바이인 줄 안다 등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발이 잘 닿는 바이크가 참 찾기 어려웠는데, 의외로 참 가까운 곳에 R3라는 이름으로 있었네요. 이런 오토바이가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기변병 없이 오래오래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소 실 없고 정황 없는 저의 R3 첫 출고 후 주행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